안녕하십니까. 창지여자중학교 교감 장철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학년 학생들의 자유학년제의 2학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에 시작되는 자유학년제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와 또 그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의 자료를 영상으로 만든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1학년들은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1년 동안 자유학기에 2번 1학기와 2학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에 관련돼서 1학기에 진행했던 모습에다 2학기에 어떻게 변동이 있고 어떤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유학년제 관련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 네, 중학교 학생들은 3년 동안 배워야 될 총 수업 시간 수는 3,366시간입니다. 이 중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306시간이고요. 교과군이 3,060시간입니다. 보시다시피 국어, 그다음에 사회, 도덕, 수학, 과학기술 정보, 체육, 예술, 영어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편성의 주요 사항인데요. 3년간 최소 3,060시간 이상이 편성되어서 교과별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보교과는 최소 34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법적 시간이며 여건에 따라서는 68시간까지 늘려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 예술교과인 음악미술교과는 감축할 수 없습니다. 즉 중학교에 잡혀져 있는 체육과 음악미술의 수업 시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20% 범위 내에서 증배니까요. 증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면 체육은 272시간이 기준 시수에서 326까지 가능하고요. 음악미술도 326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교육과정상 그 학교의 특징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항은 창의적 체험 활동은 3년간 306시간 이상을 편성하게 되며 이것도 증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총 수업 시간은 3,366시간인데요. 요거를 주당 단위로 따지면 연간 34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한 학기에 17차시가 한 학기의 수업 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요 사항입니다. 학기당 교과목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당 8과목 이내로 반드시 편성하여 너무 많은 과목이 편성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8과목 안에 들어있는 것은 국어, 사회, 역사, 도덕 등 수학, 과학까지 해당하는 것들이며 이것들은 8개 이상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택 과목들도 포함해서입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과 예술 분야에 있는 음악, 미술이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정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적성에 맞게 탐색해야 되되 자기주도적입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학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학년제의 활동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 탐색 활동 이 4가지가 자유학년제의 주 핵심 활동입니다.
자유주제 주제 선택 활동은 체계적, 심층적 프로그램, 학습 동기 유발, 전문적 학습 기회 제공을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활동하는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예술 체육 활동은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및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아리 활동은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으로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 탐색이 진행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학년은 교과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와 2학기에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죠? 1학기에 수학은 4시간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수학 중에 3시간은 수업을 하게 되고요. 1시간은 주제 선택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학은 3+1이니까 그대로 주제 선택이 존재하고 있고요. 체육 활동에서도 2시간, 2시간만큼의 주제 선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음악, 미술도 예술 활동에 해당하는 1시간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영어 쪽에서도 주제 선택이 1시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학기보다 2학기가 조금 더 주제 활동과 예술 활동에 치우쳐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학기의 교육 과정에 대한 시간표 편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학교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월요일 날은 5교시, 6교시에 주제 선택 과목을 집중 배치해서 모든 1학년 학생들이 주제 선택 과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교시에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요일에 동아리 활동이 있죠. 요건 좀 더 뒤에 동아리 활동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 3학년은 동아리가 17차시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년제에서의 동아리는 1인 2특기 때문에 1인 2 동아리 활동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 학교는 구성되어 있어서 1시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활동 시간은 화요일과 수요일 날 5, 6교시를 만들어서 1반과 4반까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각각의 음악, 미술에 해당하는 교과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진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7교시에 진로 탐색 시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수업이 정규 교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즉 월요일은 7교시까지가 정규 시간이고요. 목요일도 7교시까지가 정규 시간이고요. 화, 수, 금은 6교시까지가 정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에는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교육 활동이 진행되어질 수 있으며 그 시간에 해당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제 선택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의 주제 선택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쪽에 과학 문제 탐구, 영어 쪽에 그림책으로 만나는 영어, 그 국어 쪽에 독서하고 토론하고라는 선택 활동, 그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미디어 쪽 관련된 활동, 코딩 로봇을 통한 그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하는 코딩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제 선택 활동, 그다음에 Fun with English라고 해서 영어의 재밌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쪽의 활동이 있습니다. 자, 과학 문제 탐구는 1학기와 연장돼서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1학기에 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만들기 위주의 창의적 활동들과 만든 후에 그것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영어는 그림을 통해서 영어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독서하고 토론하고는 독서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서로 찬반 토론이 가능할수록 서로 간에 구분을 해서 그 구분된 내용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을 올리면서 서로가 학생들끼리 다양한 주제를 갖고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코딩은 말 그대로 컴퓨터로 코딩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코딩 소스를 접목한 로봇을 작동하는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학년제 교육활동에서 첫 번째 주제 선택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예술활동, 화요일과 수요일에 집중되는 예술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술체육활동은 음악미술체육 1인 1특기 신장이 저희 학교의 모토입니다. 저희 학교는 각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특기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또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의 특기 1인 1특기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보컬, 또는 우쿨렐레, 미술은 공예, 수채, 캘리그라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체육은 뉴 스포츠 분야에 해당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동아리 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월요일 7교시와 금요일 6교시가 있는데요. 금요일 6교시는 1, 2, 3학년 모두가 하고 있는 전체 동아리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즉 월요일 7교시의 동아리 활동은 정규 교과로서 1학년 학생들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 동아리 활동에 1인 2개 동아리 운영입니다. 즉 1학년 학생들은 한 개를 더 하게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16개의 특색 동아리, 요거는 금요일 날 선택하는 동아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월요일 날 하는 동아리는 뭐냐 하면 수리사고력 확장형 동아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월요일 7교시의 동아리는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특색 사업인 수학 중점 학교, 즉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좀 더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거기를 통해서 수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학력 향상에 맞춰져 있는 저희 특화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여기 동아리의 시간들은 주로 수학에 맞춰져 있는 동아리들을 1학년 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1학기 때 7, 8교시, 월요일 7, 8교시에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수학 방과 후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 7교시에 수학에 관련된 동아리를 진행하고 8교시에는 방과 후로 넘어가서 모든 학생들이 8교시까지 연장된 수학 중점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표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사고력 확장형 동아리라는 것은 월요일 7교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의 확장형 동아리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1학기의 동아리 활동은 지금 보시다시피 합창부 또는 책 읽는 마을 같은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자유학년제 마지막 활동인 진로 탐색 활동에는 활동 중심 진로 확장 체험과 진로 특강이 있으며 15인의 전문 직업인들이 들어와서 전문 직업인들의 특강을 따로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을 확인하는, 탐색하는 과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12개 강제의 전공 탐색이라고 있는데요. 12개 강제의 전공 탐색은 고교 진학을 위한 과목이 뭐가 있고 어떤 곳으로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및 탐색입니다. 자, 보시면 네, 전문 직업인 특강입니다. 공무원, 경찰관, 변호사, 그다음에 유튜버, 아나운서, 그다음에 뭐 수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바리스타, 뷰티 전문가 등등 학생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전문인 특강을 받고 있고요. 학생들이 이 중에서 두 개 정도의 직업군을 선택해서 전문 직업인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전공 과목 탐색에서는요, 전기고등학교인 강원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 그 다음에 후기와 특목고인 강원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특별히 본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뭐를 준비하는 것이 입학에 유리한지에 대한 특별한 소스들을 저희 학교만 별도로 와서 학생들에게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의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 고등학교를 보면 미림여자정보과학고, 한국소방마이스터고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일반계 학교로서는 상지여자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라든가 그다음에 고교에서 필요한 사항들, 뭘 준비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형 사립고인 풍산고등학교에서 오셔서 경쟁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관심을 들여서 모신 학교는 예일 메디텍 고등학교인데요. 여기는 보건 간호 쪽의 기숙형 학교이고요. 저희가 원주의 혁신도시에 있는 그 보건 관련된 쪽으로 공공기관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중학교 때부터 전공 탐색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가면 고등학교에서 저전 그 보건간호 쪽의 분야를 좀 더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예상해서 미리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고등학교나 호텔 관광고등학교도 초빙해서 고교에 대한 전공 과목이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활동 모습입니다. 이거는 진로 특강인데요. 고려대학교의 교수님을 초빙해서 1학년 학생들이 질문하고 답하면서 서로 간에 알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활동했던 모습입니다. 2학기에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진로 활동은 지역 명소를 통한 역사 탐구 지역 활동을 통한 진로 활동입니다. 세 번째, 라틴 댄스라든가 그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로 활동 등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인도 이야기 또는 댄스 스포츠 관련된 강연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탐색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자, 자유학년제 2학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저희가 일반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여기 하얀색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의 수업 내용이 뭔지를 조금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쪽에서는 비경쟁 토론이라고 해서 음주 흡연 예방 교육이 잡혀 있고요. 음악은 핸드벨, 칼리바, 컵타 등 다양한 악기 체험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국어는 독후 활동, 독서 신문을 만들어서 나중에 발표 또는 전시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수학에서는 파일을 이용한 디자인, 즉 수학적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전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체인 게임에서 게임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 수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학년제에 연계된 2학기의 과목별로 자유학년제와 연계된 과목들의 특징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교과 활동 1학기에 진행했던 활동입니다. 보시다시피 만들고 또는 직접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 서로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액션 러닝의 교육 방법을 통해 직접 말로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상지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특히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상지 학력 향상 구축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는 2회 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고사가 학생들한테는 매우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걸 준비하는 분위기와 전체적인 어떤 흐름, 그다음에 학생들이 느끼는 시험 후의 피드백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더 시험을 통해서 그 경쟁력 있는 학력을 향상을 하고 또 긴장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도록 시험 일정을 2번 이상 보는 걸로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 2학기에는 9월 28일에서 9월 29일 날 2회 1회 고사가 잡혀 있고요. 2회 고사는 3학년이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서류 때문에 먼저 한 달 전쯤 봅니다. 그래서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3학년이 먼저 보고요. 1, 2학년은 12월 6일부터 12월 8일에 2회 고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꿈과 끼 그리고 학력 키우는 교육과정의 특징, 상지만이 갖고 있는 교육과정 특징 가장 중요한 거 3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집중 학습해서 장학금, 상장, 시상품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아침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영어에 친숙하게 하게끔 만들어지는 교육 활동이고요. 스마트 수학,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중점 파트로서 수학에 친근한 중학생들이 되자라는 것들의 모태를 통해서 수학을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상지 특색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인재 육성 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은요. 중학교 필수 영단어 수거를 익히는 게 기본이며 하루에 매일 15분씩 20개씩의 자기주도적 영단어를 암기하는 거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 영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자유학년 프로그램의 지역 명소 탐방, 인문학 강의, 라틴 댄스 1학기 했던 것은 저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독서 교육 강화도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1인 5책 읽기, 즉 5개의 책을 반드시 읽어서 독서 감상문을 써야 되며 독서 여건, 탕지 인증제를 통해서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수학 중점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재미의 놀이를 겸한 분야별 수학 중점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방과 후 수업에 모든 학생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수학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집중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있고 학생의 관심도도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모든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적 향상에 대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영어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평균 점수가 34점에서 44.8까지 향상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90점 이상을 맞은 학생도 6명에서 16명으로 늘었고요. 76명의 학생 중 55명이 점수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교는 학교장 특별 장학금으로 개인별 20만 원씩을 지급해서 1, 2회 평가 최우수 학생 3위를 선정하여 이번 방학식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동기 유발책이 돼서 2학기에는 좀 더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어 집중 프로그램은 보시다시피 자체 제작한 교재를 펴놓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꾸준히 외우고 선생님은 순회하시면서 그 시간 동안에 개인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스마트 수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수학 교육은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은 고교 입시에서 점점 수학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요. 수학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들만이 좋은 성적에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 분석 자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수학에 좀 더 접근하고 친밀하면서 수학에 대해서 한 단계 업되는 능력 향상의 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 스마트 수학 교육의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문 자연계 어디를 가더라도 수학이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들이 수학에 맞춰져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수학 중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4강좌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혼합산, 도형과 친해지기, 수학 실력 점프 1, 수학 실력 점프 2, 이 중에서 심한 강좌를 방과 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스마트 심화 수업에서 1차 방과 후 수학 활동 이후에 연계해서 심화 학습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수학의 단계별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스마트 수학 심화 과정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24.5%, 22.4%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었느냐에 보시면 거의 50%에 가까운 것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 학부모 조사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거에 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방과후 학교에 계속 참여시키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학부모님께서 그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수학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분화, 다양화 또는 취미화시켜서 2학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7교시부터 진행되는 동아리 시간부터 활용해서 8교시의 방과후 활동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으로 스마트 수학을 중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학생들이 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는 정규 동아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학 탐구반이 있겠습니다. 즉 수학 중점학교에 해당하는 수학 정규 동아리고요. 자율 동아리들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돼서 지도교사를 요청하고 그 지도교사가 지도해주는 자율적 동아리를 말합니다. 지오지브라 또는 히파티아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학생 멘토링 학생은요. 재능 기부와 협력 학습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배려와 나눔의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아는 학생은 재복습 및 또는 본인의 실력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고 멘토링을 받고 있는 멘티 학생들은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친구와 소통을 통해서 아주 친밀하게 자기가 모르는 점을 물어보고 결과를 얻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학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학생 멘토링 활동입니다. 자, 학생 체험 교실 활동은 그렇다고 매일 교육에만 맞춰 있으면 학생들이 재미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체험의 활동을 체육 쪽에 맞춰보자라는 그 모태를 가지고선 교육과학정보원에 수리체험 교실이 있습니다. 수리체험 교실을 통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수학적 요소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2학기에도 진행할까 합니다. 또한 수학 중점 교육 행사로서 파이 암기왕 대회라든가 파이 디자인 대회, 즉 수학에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학생들이 참여도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지요. 높은 것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을 게시하게 되고 발표하게 되고 발표한 자료들을 다시 피드백함으로 인해서 수학이 좀 더 친근한 모습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상지여중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학 교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2학기에도 변함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